가까이 오지 마. 어머니가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그땐 내 손으로 이 링거 바늘을 뽑고 죽어버릴 거야. VIP 병동의 정막을 찢어발긴 것은 삶에 대한 갈구가 아닌 스스로 핏줄을 끊으려는 아들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고상한 재벌가 사모님에 가면 뒤에는 딸의 차 뒷바퀴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짐승처럼 사냥해 온 스토커의 끔찍한 광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며 흘렸던 그녀의 눈물은 사실 아들의 수술대에 올릴 싱싱한 간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토록 살리고 싶어 했던 아들의 겁으로 인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버려진 동생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진실을 마주한 오빠는 지금 깨진 꽃병 조각을 목에 겨누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어미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기며 오열하는 당신의 추악한 모성애 앞 30년 만에 나타난 딸은 이제 수술 동의서를 쥔 채 차가운 눈으로 당신을 내려다보고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밤 은호는 오빠를 살리는 구원자가 될까요? 아니면 당신의 숨통을 끊는 심판자가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철제 부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비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역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자신의 차 뒷바퀴 쪽에서 떨어진 그것은 바로 GPS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검은 기계를 들어 올리는 그의 손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비사는 평소처럼 차량 점검을 하다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은 즉시 이것이 성희의 지심을 직감했죠. 그동안 자신과 은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성희가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들을 추적했는지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바로 은호의 간을 빼앗기 위해서였죠. 지역은 즉시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 너머로 은호의 숨이 멎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은호는 자신이 딸이 아닌 단순한 장기 보관함으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위치 추적기를 증거물 봉투에 담아들고 곧장 성희를 찾아갔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대문 앞에 선 지역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어요. 성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지역의 방문 소식을 듣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죠.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테이블 위에 위치 추적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성희는 잠시 추적기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동요 대신 오히려 도전적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한 어미의 절박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성희의 대답은 뻔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역은 놓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증거가 남편인 회장 귀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그녀가 숨겨온 과거, 버린 딸, 그리고 지금의 범죄 행위까지 모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지역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어느 쪽을 원하시나요? 성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역에게 다가갔어요. 평소의 고상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잠깐만요. 우리 대화로 풀어봐요. 그 순간 영나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엄마가 누군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그녀는 곧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엄마가 저렇게 당황하는지 궁금했죠. 지역이 떠난 뒤 성인은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다급했어요. 당장 흥신소 직원들을 불러 지역의 입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비서가 나간 뒤 성인은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나는 엄마가 절대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영나는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뭔가 큰일을 저질렀다는 것을요. 한편 지역은 성재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 친구인 성재에게 넌지시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고급 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던 성재는 지역의 심각한 표정에 놀랐습니다. 새어머니를 너무 믿지 마. 겉모습과 속이 다를 수 있어. 성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역의 진지한 눈빛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왜 지역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을 뿐이었죠. 은호는 그날 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성희가 보낸 회유 문자와 전화를 모두 차단했어요. 그녀의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지만 은호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역에게 말했죠. 이제 정면으로 맞설 거예요. 더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성희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은호가 연락을 끊자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흥신소 직원들에게 은호의 카페 주변을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물리적으로 은호를 데려와서라도 수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오후 우진의 담당 주치의가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일주일 내에 이식을 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성희는 의사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든 은호를 설득해야 했죠. 아니, 설득이 안 되면 강제로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희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호의 사진과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녀는 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오빠를 살려야 해. 그게 내 운명이야. 그 계획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인 회장마저도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오빠 우진의 눈동자가 천천히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우진이 갑자기 상체를 일으켰죠.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영나는 엄마와 싸우고 홧김에 병실로 왔는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비밀을 털어놓고 만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신과 서도의 연애를 반대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영나는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난하려고 했는데 그만 숨겨둔 딸 이야기까지 꺼내버린 것입니다. 우진의 창백한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건강이 좋아져서가 아니었어요.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죠. 그의 마른 손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엄마가 숨겨둔 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진의 목소리는 쉰 듯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란은 병실 문 쪽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오빠의 시선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영라가 더듬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엄마가 최근 들어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는지, 왜 공여자 문제로 그토록 신경을 쓰는지 모든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진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01년 겨울 청주의 한 보육원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이었죠. 연기로 가득한 복도,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만 안겨서 밖으로 나왔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었던 여동생 유라는 어디로 간 걸까요? 엄마는 화재로 잃어버렸다고만 했었죠.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병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충격과 동생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기 위해 버려진 동생의 장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영라야, 다 말해. 그 아이가 누구야? 어디 있어? 우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지은호라는 사람이에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엄마가 몰래 접근해서. 우진은 링거줄을 잡아당기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왜 엄마가 그토록 필사적이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버린 딸을 다시 찾아낸 것이었죠.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든 우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번호였어요. 은호의 연인이자 보호자인 그 사람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전화가 연결되자 우진은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역 씨, 저 한우진입니다. 유라를, 아니 은호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전화 너머로 지역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절의 의미였어요. 은호의 트라우마와 우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결정이었죠. 그래서 우진은 더욱 애원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대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요. 지역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병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성희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우진의 표정을 보자 그녀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우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 기증자가 마음을 돌렸대. 곧 수술할 수 있을 거야. 성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우진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진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유라를 버렸던 것도, 지금 그 아이의 간을 빼앗으려는 것도요. 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과일 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사과가 굴러다니는 소리만이 병실에 울렸죠.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우진은 간호사를 불러 진통제를 거부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선택을 고민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동생의 희생 위에 자신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링거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덧없는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서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동생에게 전하는 마지막 사과의 편지였죠. 유라야, 아니 은호야. 오빠가 미안해. 너 대신 내가 살았어. 엄마 손에 이끌려 나왔을 때 너는 연기 속에 남겨졌겠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살기 위해 내가 버려졌다는 걸. 우진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져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동생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과였기 때문이었죠. 편지를 다 쓴 우진은 그것을 봉투에 넣고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 그는 모든 것을 끝낼 결심을 했습니다. 한편 은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오빠와 함께 놀던 보육원 마당, 같이 나눈 빵 한 조각, 추운 겨울날 서로를 안아주던 온기가 생생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깨어난 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에 어스름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지역에게 기대어 조용히 말했죠. 오빠가 불쌍해요. 하지만 엄마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은호의 마음속에서는 연민과 증오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미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역시 엄마의 이기심에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간을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병원 12층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조용했어요. 그는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엄마를 무너뜨릴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진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죽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저지른 죄악을 세상에 알리고 동생을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조차도요. 다음 날 오전 10시 병원 옥상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진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링거 바늘을 스스로 뽑아버린 자리에서 선명한 붉은 피가 흘러내렸어요. 병실 문은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고 밖에서는 엄마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오전 10시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희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우진은 결심을 실행에 옮겼어요. 왜냐하면 더는 엄마의 거짓말과 위선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이 살기 위해 동생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우진은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병원 창문은 안전을 위해 조금밖에 열리지 않았죠. 문 밖에서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환자분, 문 좀 열어주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 화분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깨진 도자기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그중 가장 날카로운 조각을 집어들었죠. 왜냐하면 엄마에게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밖에서 성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엄마가 다 해결할게. 우진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의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깨진 조각을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날카로운 끝이 피부에 닿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죠. 유라를 건드리면 여기서 뛰어내릴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목을. 우진의 위협에 밖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성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가 흐트러졌고 명품 옷은 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었죠. 의료진은 응급 프로토콜을 발동했습니다. 병원 보안팀이 도착했고 마스터키를 가져오려 했어요. 하지만 우진은 문 앞에 무거운 의료기기를 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이 조금 열려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과 은호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우진이 일으킨 소동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죠. 은호는 난생 처음 보는 오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우진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조각을 쥐고 있었죠. 은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라야, 미안하다. 오빠가 너 대신 죽어서 갚을게. 우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은호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오빠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성희는 은호를 발견하고 기어가듯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이 눈물과 땀으로 번져 있었어요. 고상한 사모님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은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제발, 제발 오빠를 살려줘. 내가 뭘 원하든 다 줄게. 하지만 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엄마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지역이 성희를 밀어내려 했지만 성희는 은호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이 도착한 것이었죠. 그는 난장판이 된 병원 복도와 바닥에 엎드린 아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진이 창문 너머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숨긴 과거를 아세요? 버린 딸이 있다는 거, 그 아이간을 빼앗으려 한다는 거요? 박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내를 바라봤어요. 성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우진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다출혈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벽에 기대며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혀 깨물고 죽을 거예요. 우진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어요. 성희는 오열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기 때문이었죠. 은호는 오빠의 진심 어린 사과와 희생 의지를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어요. 증오와 연민,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박 회장은 아내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란 여자 정말 끔찍하군.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려 병원을 떠나려 했습니다. 성희는 남편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그래서 성인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족도 체면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의료진이 드디어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하지만 우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했기 때문이었죠. 유라야, 잘 살아. 엄마한테 속지 마. 넌 아무 죄가 없어. 우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진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피가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우진을 보며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 곁에 선 지혁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서 은호는 그의 품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의 희생이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이었죠. 성희는 아들이 실려가는 것을 보며 따라가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심지어 병원 직원들도 그녀를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소문이 퍼져 모두가 그녀의 악행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영나와 성재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영나는 엄마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아빠도 알았고 오빠도 알았어요. 엄마는 이제 혼자예요. 성희는 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나의 눈에는 연민 대신 경멸이 가득했어요. 성재 역시 새어머니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성희는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남겨졌어요.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부른 파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남긴 편지가 있다는 것을요. 내일 오후 2시 중환자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응급실 침대에서 우진의 심장 박동 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심전도 기계의 선이 위아래로 움직였지만 그 간격이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우진이 쓰러진 지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방금 전 끔찍한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었죠.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는 사망 선고에 가까운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벗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식하지 않으면 100% 사망입니다. 간성혼수로 인한 쇼크 상태가 심각해요.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공여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성희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은호가 지혁과 함께 서 있는 것이 보였죠. 그때 박 회장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후 결심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성희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란 여자 정말 끔찍하군. 딸을 버리고 그 아이의 장기를 노리다니. 성희는 남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조금의 연민도 보이지 않았죠.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소? 집에서 나가시오. 박 회장의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대기실을 나갔어요. 성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성희에게 남은 것은 죽어가는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어요. 은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은호에게 다가갔죠. 복도 끝에서 은호는 성희가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완벽했던 화장은 다 지워졌고 명품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교만함이 사라져 있었죠. 성희는 은호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그녀의 무릎이 닿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죠. 오직 아들을 살리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죽을게. 내가 감옥 갈게. 제발 오빠만 살려줘. 성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은호의 발을 붙잡으려 했지만 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성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이 성희를 떼어내려 했지만 성희는 바닥을 기어가며 은호를 쫓아왔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필사적으로 딸에게 매달려야 했기 때문이었죠.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내 전 재산, 내 목숨 다 가져. 성희는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절규했습니다.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죠. 은호는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친모가 바닥을 기는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통쾌함을 느껴야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참함과 허무함만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복수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영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엄마 곁을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영나는 은호에게 다가가 말했죠. 미안해요. 엄마 대신 사과할게요. 하지만 오빠는 죄가 없어요. 영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영나를 바라봤어요. 이 여자도 엄마의 피해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나 역시 엄마의 거짓된 삶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죠. 성재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새어머니의 추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은호는 쓰러져 실려가던 오빠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안하다고,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했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도 엄마의 이기심에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였기 때문이었죠. 성희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희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절망에 빠져 있었죠. 은호는 바닥에서 오열하는 엄마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오빠를 번갈아 생각했습니다. 생애 가장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지혁이 은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은호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혁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내 편이야. 죄책감 갖지 마. 하지만 은호의 눈빛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오빠를 살려야 할까? 아니면 엄마에게 벌을 주어야 할까? 그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가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때 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1시간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성인은 의사의 말에 더욱 필사적으로 은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은호의 발목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은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병원 복도의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녁해가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붉은 노을빛이 복도를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붉은색으로 보였죠. 마치 피처럼 말입니다. 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성인은 숨을 죽이고 은호를 올려다봤죠. 그 결정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은호 자신조차도요. 다음 날 아침 8시 수술실에서 운명이 갈라질 것입니다. 수술할게요. 은호의 입에서 나온 2글자가 병원 복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성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은호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의 기쁨을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그것은 긴 침묵 끝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은호는 오빠의 생명을 살리기로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더 큰 복수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었죠. 은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역의 지인인 변호사가 준비한 이행각서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며 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말했죠. 조건이 있어요. 이 각서에 서명하세요.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핵심 내용은 명확했어요. 수술이 끝난 후 성희가 가진 모든 재산과 지분을 포기하고 은호와 우진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각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반 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형사고발을 감수한다고요. 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어요.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지역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각서를 확인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어요. 그래서 성희는 이제 완전히 은호의 소나기에 들어간 것이었죠.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호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하얀 천이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왜냐하면 곧 그녀의 몸 일부가 오빠에게 이식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때 우진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은호는 오빠의 손을 잡으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오빠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벌 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우진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은호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냐하면 동생의 희생이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기 때문이었죠. 우진은 간신히 입을 움직여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호는 오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퍼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지역이 수술실 앞에서 은호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은호가 겪을 고통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와서 보자. 내가 밖에서 저 여자가 딴짓 못하게 감시하고 있을게. 지역의 말에 은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든든한 지지가 큰 힘이 되었어요. 은호는 수술실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대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어요. 성인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조차 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영라가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그래서 영라는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아빠도 알았고 오빠도 알았어. 엄마는 이제 혼자야. 성인은 딸의 말에 몸을 떨었습니다. 가족마저 등을 돌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신이 뿌린 씨앗이었기 때문이었죠.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앞에서 사람들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지역은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술실 문을 바라봤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그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이었죠. 두 분 모두 안정적입니다. 이식도 잘 되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은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 했습니다. 은호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지역이었습니다. 성인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은호는 엄마를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더욱 비참함을 느꼈죠. 우진도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엄마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악행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성인은 아들이 살아난 것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잃을 모든 것을 생각하며 공허함을 느꼈어요.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빛은 죽은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성인은 각서대로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산 포기각서, 양육권 포기각서, 그리고 접근 금지 서약서까지요. 펜을 놓는 순간 그녀의 손이 무력하게 떨어졌습니다. 은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복수를 완성했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모든 것을 잃고 추방당할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회복이 빨랐습니다. 새로운 간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은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감사와 미안함을 적었죠. 왜냐하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성희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 수 없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유리문 너머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성희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날들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부른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 진실을 아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성희 자신조차도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